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남태훈입니다. 다가올 4월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열리게 되죠.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온 정치권들이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 자리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특별히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에게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들의 인허가권이 그 권한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서울시장들이 펼쳤던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그 시장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에 따라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었냐 혹은 들쑥날쑥하게 조금 불안정했었냐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과거에 어떤 서울시장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었죠. 자, 왜 그랬냐면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서울시장이었죠. 전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뉴타운 정책을 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죠. 자, 결국 공급이 주가된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됐었던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보다는 어떤 재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막 활발하게 공급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좀 바꿔서 다시 쓰는 일종의 재생을 추진하다 보니 서울의 공급이 안 돼서 주택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성향의 정책을 펼치는 이 시장이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길게는 10년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 크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들고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당 후보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당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들에게 토지 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 가량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권역별로 21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여당 후보인 이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낙후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복합 용도 지역을 좀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여당 후보들의 정책의 공통점은 공급을 하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 여당 후보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지금 정책들은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썼더니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좀 우려감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뭐 활성화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 하나를 토시를 달았죠. 자, 그게 뭐였냐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낡은 지역을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되면 분명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논리인데요. 이러한 이익들을 인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과도하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투기 수요다 라고 해서 그거를 억제하겠다 라고 하면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당 후보들이 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야당 후보들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10년간 민간에 40만 호, 공공에 20만 호,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10만 호, 도합해서 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세제 감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시켜주고 또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역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또 다른 야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높이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가 법령보다도 낮은 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강변의 35층 층고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LH와 SH공사가 주도하는 이 강남권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용적률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이 공약은 어떤 거였냐면요, 5년간 주택 74만 6천 호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LTV와 DTI, 즉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을 좀 해제하겠다라고 역시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은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다시피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당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야당 후보들도 장기적으로 좀 공급을 많이 넣어주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 공약들이었고요. 여기에 조금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정책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같은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부분이었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시키지만 말 그대로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런 공약들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세금 감면 같은 부분들은 일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공약들도 일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현될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를 완화하면서 민간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민간 자율에 맡기면은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좀 주택 가격 안정에는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좀 의문도 한편으로는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야당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 후보, 야당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봤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리겠다,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요,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건 좀 공급이 부족해서 불안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좀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이러한 공약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좀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현재 나온 공약들이요,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급 규모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30만 원 공급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70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물량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30만 원, 70만 원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데,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시죠? 3기 신도시들의 총 합계, 공급 규모의 총 합계가 26만 원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26만 호도. 근데 30만 호, 70만 호를 서울 내에다 공급해 주겠다? 당장 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할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 당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재우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현재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노력들이 보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요,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서울의 혹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좀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 서울시장에 직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그 유권자들은 선거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나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태훈이었습니다.